네, 안녕하세요. 도리도리입니다. 지금 저는 강의 중이고요. 한번 끊었는데 일단은 저는 물만 먹고 왔어요.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한번 템포가 끊기면 조금 힘들어서 바로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끊은 이유는 뭐 어쨌든 지금부터는 약간 반복으로 할 거고 그 외에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 경우는 약간 번외적인 성격이라서 제가 하고 싶었던 강의에 대한 내용은 저기에 거의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강에. 2강부터는 한번 따라서 만들어 보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쭉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 만들었잖아요. 하나 만들었고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쓰진 않을 거고요. 이거 할 때마다 생성을 해야 되니까 약간은 조금 다르게 쓸 거예요. 이거 어떻게 쓸 거냐면 함수 자체는 여기다가 정의를 해놓고 쓸 거고요.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 함수를 여기서 호출했잖아요. 그럼 버튼을 눌릴 때마다 얘가 생성이 될 거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다가 올려놓은 거고요. 하나 가지고 있으려고. 나중에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버튼을 눌릴 때마다 생성을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여기다 만들고, 그러면 이제 이 클래스가 생성되는 시점은 언제로 잡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폼 클릭을 한번 해보시면 이 버튼 같은 거 말고요. 컨트롤들 말고 그냥 폼을 클릭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폼 로드라는 이벤트가 하나 생겨요. 이거 강제로 넣을 수도 있는데, 보면은 뭐 생성하는 시점에 여기다가 저 폼 뭐죠? 1인가? 폼 1인가? 이거구나. 여기 보면 로디인가? 이 폼 저걸 안 했구나. 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거 폼 클래스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로디드라고 이벤트가 있어요. 이게 요거를 호출하면 폼 로드가 생기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려면 디스라고 해도, 디스라고 하면 클래스 안 만들어도 됩니다. 일단은 이렇게 만들면은 똑같은 게 생기죠. 폼로드라는 놈이 생겨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어쨌든 가지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은 어디다 생기냐면 이 이벤트 자체는 디자이너 쪽에다 생겨요. 그래서 디자이너 쪽에다 만들어 주셔도 되는데 이쪽에다 만들어 주셔도 차이는 안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폼 로드 할 때, 어쨌든 폼 로드 할 때 이거를 만들 거예요. 이거 갖다 쓰면 되겠네. 네, 이거 만들 거고 이거는 삭제를 해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를 지금 보면은 전역 변수로 다 바꿨으니까 얘를 똑같이 전역 변수로 해서 호출만 해주면은 되고요. 그러면은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여기서 하나 더 뭘 할 거냐면, 조금 이따 할까요? 그거는 함수를 하나 따고 싶거든요. 이거는 얘 같은 경우도 어쨌든 간에 버튼을 클릭할 때만 호출을 하면 되는데 나중에 한번 더 쓸 거라서 함수를 별도로 따서 호출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쓰면은 얘가 뭔 의미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는 그냥 썼어요. 근데 이제는 쓰시면서 얘를 아셔야 돼요. 얘는 여기 클래스 안에서만 쓰겠다 라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하고 있었지? 하나 만들어서요. 그림 그리는 놈을 하나 만들어서 얘는 그냥 바로 호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할 때는 이 함수를 호출하도록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틀리냐면 이벤트를 호출할 때 썼잖아요. 근데 얘를 이벤트만 아니고 다른 이벤트가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말고 뭐 딴 버튼을 눌렀을 때라든지, 그때도 이거를 일일이 다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요 함수만 호출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원석 사이클에 대한 위치 그림을 그려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 놓으면은 조금 알아보기 쉬울 거고요. 여기 보면은 주석 처리하는 것도 다 했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제 뭘 할 거냐면 하나 만들었잖아요. 이거 실행시켜 볼게요. 짜잔. 아까랑 똑같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다 써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요.
저는 이제 조금 확장성 때문에 조금 위치를 바꾼 거고요. 아까처럼 하셔도 뭐 노가다가 들어가면은 어쨌든 구현하는 데는 무리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이클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사이클이라는 걸 하나 더 만들 건데 사이클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거 똑같이 만들면 돼요. 똑같이 만들면 되고요. 추가해서 클래스 그 다음에 C 사이클 얘는 두발 자전거를 만들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요 그림 보시면은 베이스를 상속받은 원 사이클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베이스를 그대로 상속받은 사이클이라는 게 또 있죠. 그래서 원 사이클 만들 때랑 똑같이 만들 거예요. 이게 얘는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데 상속을 이렇게도 받을 수 있다. 똑같은 걸 두 개 쓸 수 있다라고도 그러니까 똑같은 상속 그러니까 부모를 자식이 여러 개를 놓은 거죠. 부모가 결국에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거고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하나 더 만들어 줄 겁니다. 이거. 그러면 안에 들어가는 거 형식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쓸 수 있는 건 그대로 다 갖다 쓸 거고요. 이거 복사해서 그대로 넣을 건데 에러가 뜨는 거는 이름이 틀리니까 에러가 뜨는 게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빠진 게 뭐냐면 드로잉을 안 적어줬죠. 그래서 드로잉 적어주면은 에러가 다 잡힐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얘는 뭘 할 거냐면 사이클 같은 경우는 색상을 까만색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몸통이 하나 있는데 실제로는 바퀴가 두 개가 있죠. 이번에는 그래서 바퀴를 하나 더 만들어 줄 거예요. 여기다 바퀴를 써줄 거고요. 두 번째 바퀴를 넣어줄 거고 여기에 보면은 60, 90, 뭐 30, 150, 210, 150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따주시면 돼요. 아까 땄던 것처럼 위치를 따주시면 되고요. 좌표랑 저는 미리 따놨으니까 갖다 쓸게요. 좀 편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데 저는 그림 그리고 다 했으니까 이 정도 사치는 부려도 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위치들이에요. 좌표점들 다 포함해서 이렇게 다 만드셨으면은 여기다가 사이클 하나 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똑같이 해주는데 얘는 그냥 자전거가 들어갈 거잖아요. 그래서 자전거 해주시면 되고 이벤트는 자전거를 눌렀을 때 할 건데 요거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밑에다가 그냥 사이클 F가 빠졌는데 뭐 적어주셔도 되고 안 적어주셔도 됩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그리고 이름은 얘 함수라고 썼던 것들은 사이클에서 이름을 가지고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은 메인 화면에 그려줄 거고 얘 같은 경우도 사이클에 있는 펜 정보를 가지고 올 거고 그 다음에 사이클에 있는 스퀘어 1번 정보랑 사이클에 있는 서클 1번 정보를 가지고 올 건데 바퀴 두 번째 거를 하나 더 추가해주면 되겠죠. 이거 없대요. 안 만들었나? 서클 두 번째 거 어디 갔대? 있어야 되는데 없다면 얘를 잘못 만들었겠지. 예. 얘도 잘못됐네. 그러니까 서클을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서클 아니 서클이에요. 사이클 자전거 원 사이클 말고 사이클을 만들었으니까 네,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자전거도 생기겠죠. 왜 안 생기지? 하하하 호출하는 부분을 빼먹었네요. 여기 버튼 이벤트에다가 이렇게 빼먹을 수 있어요. 함수를 따로 만들면. 자, 만들었죠. 그러면은 원하는 위치에 자전거도 생겼습니다. 이 자전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외발 자전거도 한번 눌러볼까요? 두 개가 생겼죠. 뭔가 멋있어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하기를 원한 건 아니죠, 저희가. 그래서 뭐가 빠졌냐면 판넬을 새로 그려줘야 돼요. 기존에 그려져 있던 판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삭제시켜줘야 돼요, 결론을.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지우는 거 하나 만들 거고요. 지우는 거는 별로 안 어렵습니다.
F 클리어 판넬 하나 만들 거고요. 지우기 위에서 얘는 뭘 해주면 되냐면 p 메인에 있는 거 중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은 지정된 컨트롤을 무효화하고 이 영역을 다음 그리기 작업에서 컨트롤 업데이트에 보냅니다. 다른 거 다 무시하고요. 지정된 컨트롤 영역을 무효화 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갖다 쓰시면 되고요. 근데 이것만 갖다 쓰시면은 보면 똑같아요. 근데 이게 보면 얘가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뭔가 새로 그리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기존 게 없어지진 않잖아요. 이게 없어지는 사이에 리프레시가 안 돼서 그런데, 그래서 이 중간에 판넬을 새로 그리는 기능, 이게 아니구나. 잠깐만요. 얘도 호출이 안 됐네. 어쨌든 호출 뭐가 이상하다 싶더라. 네, 여기 호출하고 새로 그리면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면 뭔가 그렸다가 지금 다 지우고 있거든요. 이게 판넬을 새로 다 탄 다음에 리프레시 되는 기준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한번 지우고 새로 그려야 되는데 다 그린 다음에 지워버려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리프레시를 찍게 되면은 강제로 무효하도록, 그러니까 그때그때 바로 찍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원하는 대로 그려지는데, 저 리프레시라는 놈은 뭔가 포문이나 이런 데 안에서 쓰게 되면은 한번 그리고 폼은 계산 한번 하고 새로 그리고 계산 한번 하고 새로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다 보니까 시스템 부하가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비슷한 예제 한번 써드릴게요. 실제로 뭐 연산이 많아지는 경우에 연산할 때마다 막 그리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 텍스트를 찍는데 쭉 쓴 다음에 한 번에 딱 찍어주면은 좀 편한데, 이제 찍히는 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리프레시 막 걸어놨어요. 근데 이게 뭐 한 만 단위가 넘어가고 이러면 그리면서 쭉 내려가기 때문에 부하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조심해서 쓰시는 게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림 그리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 할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요 자동차를 하나 만들 건데, 자동차는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도 조금 더 쉽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상속 받아서 쓸 거거든요. 이거는 얘는 사이클을 상속받아서 자동차를 만들 거예요. 만들 거고요. 일부러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냥 복사할게요.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해주시면 복사본 생겨요. 새로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거를 한번. 그래서 대신에 이렇게 만들면 이름 지정해 주고요. 안에 있던 애들도 거의 다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도 다 필요 없어지고요. 얘도 다 필요 없어지고요. 얘까지 상속을 받으니까 뭘 해줘야 되냐면 여기다가 새로 만들어주긴 해야 되고요. 만들어주는데, 근데 좀 얘 이름부터 맞추자. 이름부터 맞추고 여기다가 하나 더 넣어줘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은 사각형이 하나가 더 필요한 거죠. 보면 몸통 있고요. 몸통 있고 바퀴 있고 바퀴 있고 바퀴 있고 바퀴 있고, 요건 크기만 바꿔주면 될 것 같고요. 요 위에 몸통이 하나 더 생겨야 되죠. 그래서 사각형이 하나 더 생기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번에는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아니지, 여기다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사각형만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아까 만들어 놨던 4개를 그대로 다 갖다 쓸 거고요. 펜 색상은 이번에는 블루 파란색으로 할 거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에러가 계속 뜨는데, 여기 보면 생성자에 대한 매개 변수가 없어서 그래요.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지금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똑같이 따라 적어주세요. 이거 에러 뜨면 베이스를 하나 받아와 가지고 베이스에다가 인자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따라 적어주세요. 그냥 지금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아마 생성할 때만 이럴 거기 때문에 생성자만 신경 쓰시면 되는데, 이거를 만약에 생성자 안 만들고 계속 만들어 주시면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생성자를 하나 땄으니까 이걸로 똑같이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뒤에 여기다가 상속받은 놈 생성자에만 넣어주시면 돼요. 지금은. 네, 지금 보면 끝났어요. 얘는 지금 보면은 베이스를 상속받은 놈 중에서
베이스 분모를 가지고 있는 놈이 원 사이클이랑 사이클인데, 얘네들은 보면은 요거 다 선언하고요. 그 다음에 펜 새로 그려주고 막 이랬잖아요. 얘도 마찬가지고 펜 새로 그려주고 선언하고 막 이랬잖아요. 요거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거고. 근데 지금 보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클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얘가 부모니까. 물론 얘가 만약에 뭐 프라이빗이나 뭐 이런 거 썼으면은 안 됐겠죠. 근데 프로텍트라든지 아니면 퍼블릭으로 접근을 가능하게 해줬으면 그냥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거 다 갖다 쓴 거고요. 거기다가 새로 추가되는 몸통만 딱 추가를 했어요. 요거는 새로 그려준 거니까 새로 만든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재사용성? 뭐라 적었냐? 여기 뭐 재사용성이랑 확장 되게 편하죠. 그려줄 필요가 없죠. 다 코딩이 엄청나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잘 구현을 한다면. 그래서 이거를 갖다 쓰게 되면 여기다가 하나 만들면 되고요. 지금은 자동차 쓸 거니까 아까처럼 실수는 안 해야지. 여기다가 인도가 C카 해서 얘는 자동차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거 클릭했을 때 요거 하나 만들어주면 간단하죠? 요거 위로 올리겠습니다. 클리어하는 놈이 맨 밑에 있는 게 찾기가 쉬우니까 나중에 정리 다 할 거예요. 위치별로 다 정리할 거예요.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길게 하니까 목이 잠기네요. 죄송합니다. 시간도 늦었고. 근데 제가 이번에 출장이라서 아마 이번 주는 강의를 못 올릴 것 같아요. 이거 올리고 나면 다음 주 강의가 한번 빌 것 같은데 출장 기간이 조금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출장 한번 가면 좀 늦게까지 일하게 돼서. 여기 보면은 지금 뭐가 있냐면 기존에 이제 요거 3개 있었는데 거기서 얘 두 번째 몸통만 추가를 했어요. 위치는 아까 다 땄으니까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빠진 게 판넬 지워주는 거 맞았죠? 판넬 지워주는 거 다시 넣어줬고.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 자동차까지 다 나옵니다. 원하는 위치에다가 자전거, 자동차, 외발 자전거까지 다 넣었어요. 요거까지를 원래 한 화면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좀 많이 됐네요. 17분 됐네.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려나? 움직이게만 하면 돼요. 움직이게 하는 거는 뭘 할 거냐면 원래 저기서 강의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너무 심심한 느낌이어서 하나 더 넣었고요. 움직이는 거는 이제 얘를 눌렀을 때 움직일 건데 얘도 마찬가지고 오른쪽으로 먼저 가시죠. 오른쪽으로 먼저 갈 건데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일단은 새로 그려야 되니까 판넬을 한번 지우고요. 그 다음에 뭐가 눌러졌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지금 내가 움직일 건데 이 그림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는 거는 일단은 외발 자전거를 제일 먼저 했으니까 외발 자전거 기준으로 움직이는 거를 한번 추가를 할게요. 여기 보면은 함수에 외발 자전거 함수에 여기다 움직일 건데 실제로 프로텍트를 썼어요. 왜 썼냐면 바깥에서 알 필요가 없으니까 1번만 움직일게요. 움직이는 거는 지정한 것만큼 움직일 거고요. 잠깐만요. 잠깐만. 얘가 아니다. 먼저 빠진 게 뭐냐면 외부에서 움직이는 걸 줘야 되니까 move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요. move라는 함수를 만들었고 move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제 여기다가 쓸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는 요거는 내부에서만 움직일 거고요. 이거를 이제 외부에서 확인 가능하게
만들어 놓을 거고요. 결국에는 움직일 건데, 움직이는 거는 뭘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저희가 여기 사각형 위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스타트 지점이랑 다 찍어 놨잖아요. 저희가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거를 이동시켜 줄 거예요. 요놈들만. 그래서 어떻게 이동시켜 줄 거냐면 포인트 함수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그냥 일단 쓰시면 됩니다. 지금 포인트를 쓸 거라서 포인트 함수를 쓸 건데 이거는 왜 얘를 썼냐면 서클 1이라는 놈이 있잖아요. 일단 1부터 하면 이거에 대한 위치가 있어요. 로케이션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왼쪽 위 모퉁이의 좌표를 가지고 오거나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게 뭘로 지정되어 있냐면 포인트라는 놈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얘를 넣어주려고. 현재 위치를 넣어주려고. 현재 어딘지를 가지고 오려고. 좌표점을. 그럼 여기에 좌표점이 들어가거든요. 여기에서 X 위치만 5포인트 아니 이거 왜 안 써져? 포인트라는 놈에 보면 X랑 Y 위치를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여기 X 위치만 현재 포인트에서 X 위치에서 플러스 I 무브만큼 받아온 위치만큼을 더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만약에 10이 들어왔으면 지금 로케이션에서 X 위치가 120이잖아요. 그럼 120에서 10을 더해서 130을 여기다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넣어줬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여기다가 다시 넣어주면 되잖아요. 지금 바꾼 위치를 다시 넣어주면 돼요. X 좌표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요. 포인트에 보면 XY가 있는데 포인트 안에 있는 놈 중에 X만 바꿨는데 이제 포인트 통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면은 끝이 나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호출을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무브 값이 없으니까 무브 값도 넣어주고. 자, 이렇게 하면 외부에서 얘를 호출을 했어요. fmove 나는 10만큼 이동시킬 거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은 요 안에서 내부에서만 나는 서클이라는 놈을 이동을 시킬 건데 그것도 10만큼만 이동을 시킬 거고 현재 서클의 위치를 가지고 와서 그 위치를 여기다 넣어놨다가 그 위치 중에 X 위치만 원하는 만큼 더해가지고 저장을 시키고 그거를 다시 서클에다 넣어주겠다. 뭔가 말은 긴데 그러면은 이렇게 해놓은 놈을 결국에 뭘 하면 되냐면 새로 그리면 돼요. 새로 그리면 아까 밑에다가 새로 그리려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때 이제 호출하려고 원 서클 드로우 판넬 다 지우고요. 새로 얘를 그려주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서클에 대한 위치는 호출할 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놈 그냥 계속 불러다 주면 돼요. 이동시키겠죠? 요건가? 뭐였지? 잠깐만요. 라이트 클리어하고 원 서클 들어. 이거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이동을 안 시켜줬네요. 이동을 뭘 할 거냐면 서클에 대해서 아까 무브 F 무브 만들었잖아요. 이거 라이트니까 5만큼. 그래서 이거 만들고 이렇게 지금 바퀴 하나만 했으니까 바퀴 하나만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 더 딸 건데 바퀴 하나만 했으니까 이 밑에 것만 다시 주석은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할 게 많아서 이번에 다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동영상만 일단 올리고요. 자료는 출장 가서 정리를 해서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SQA. 저도 고생인데 공부해 주시면은 보고 막 요즘에 가끔씩 제 강의가 도움이 된다라고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힘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이 쓰면 돼요. 여기에는 이번에는 사각형을 옮길 건데 기존에 이제 하는 방식은 똑같고요. 사각형에 있는 위치를 가지고 와서 X 포인트만 원하는 만큼 더 더해서 다시 사각형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얘를 똑같이 호출을 하면 되죠. 실제로 fmove 하나만 했는데 안에서는 두 개를 더 호출한 거죠. 외부에서는 안에서 뭔 짓을 하는지 못 보게 하려고 퍼블릭으로 안 만들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실행을 시키면 이제 외발 자전거를 만들어서 이동이 되겠죠. 요렇게 얘는 마이너스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래서 좀 쉬워요. 요거 마이너스 5 넣어주면은 당연히 얘 눌리면은 마이너스만큼 위치를 가지고 와서 바꿔주겠죠. 이거 벗어나면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마이너스라도 계속 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자, 이렇게 하면 이동하는 것까지 됐죠. 나머지 것들 이동하는 것도 같은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약간 노가다기는 한데 해야죠. 노가다죠. 프로그램이 노가다고요. UI는 조금 더 심한 노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아까 만들었던 거 그대로 갖다 쓴 거고요. 왜냐면 위치만 가지고 와서 쓰는 거라서. 얘는 바퀴가 하나 더 있으니까 두 번째 바퀴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겠죠. 없으니까 에러가 뜨는 건데 두 번째 바퀴를 하나 만들어 주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두 번째 바퀴에 대해서 여기 두 번째 바퀴에 대해서 넣어주면 되고, 그러면은 얘도 두 번째 바퀴도 움직일 거고요. 나머지 이제 자동차는 이제 요놈이 조금 틀려요. 조금 틀린데 뭘 할 거냐면, 제가 일부러 요놈 같은 경우는 프로텍트로 땄어요. 상속받아서 쓰려고. 얘 위치를 다 가지고 있는 놈이니까 어차피 뭐 그대로 갖다 써도 되잖아요. 안에서 자동차에 대해서만 특별히 뭘 해줄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려고 요놈은 해놨고요. 얘도 그냥 갖다 쓰면 되는데, 얘를 갖다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얘를 갖다 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까 똑같이 떠요. 상속된 놈이 있는데 이놈을 왜 똑같은 이름으로 또 쓰냐. 그래서 이놈을 쓸라 그러면은 U를 써라. U를 쓰면 내가 무시를 해줄게. 뭐 이런 느낌이야. 새로 만든 거예요. 새로 만든 거. 이렇게 하면 에러가 안 뜨고요.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는데, 뭐 어쨌든 지금은 새로 쓸 거라서 이렇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얘도 새로 호출을 한 거예요. 새로 호출을 했고요. 요 밑에다가 두 번째 사각형 이동하는 것만 추가를 하고요. 얘를 안 만든 이유는 사이클이 가지고 있으니까, 사이클 안에 보면은 얘는 이놈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 안 만든 겁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지금 계속 상속에 대한 구조에 대한 얘기만 거의 하는 것 같아요. 이만큼 중요하고요. 알아두시면은 이 구조에 대해서 잘 아시면 쓰는 게 확실히 편해집니다. 따라오셔야 되고요. 이거는 따라오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보면은 외발 자전거에 대해서만 넣어놨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분할까라고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래서 얘를 만들었어요. 그냥 이름으로 찾아오려고. 어느 버튼, 지금 어느 클래스가 호출이 돼서 뭘 그리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이때 이제 기존에 했던 스위치라는 거를 써서 라벨 네임 텍스트가 거의 다 오죠. 이거는 뭐 바로 써도 되겠죠. 텍스트가 요게 형식이고요. 정해진 놈이면 뭐가 들어갈까요? 이름 들어가면 되죠. 이름. 라벨 네임 텍스트에다가 넣은 게 얘들이니까 외발 자전거 아니면은 그냥 자전거 아니면은 자동차겠죠. 이면 자, 외발 자전거면 뭘 쓸 거냐면 아까 만들었던 외발 자전거에 대해서 이동하는 거를 그려줄 거고요. 이 판넬은 다 지울 거니까 한 번에 지워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자전거면은 자전거에 대해서 요것도 CC. 그 다음에 자동차면은 자동차에 대해서. 그래서 일부러 아까 함수도 만들었어요. 지금 보면은 대충 하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든 것 같지만 요런 것들에 다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조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조는 한번 생각하면서 만드시면 도움이 조금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제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진 않거든요. 저도 고민을 조금 하고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 이동할 때는 자동차가 선택되어 있을 때는 자동차를 이동시키고요. 원하는 만큼. 그 다음 차를 새로 그려주고,
다 지운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외발 자전거를 찍으면 외발 자전거를 움직이고요. 자전거를 찍으면 자전거 같진 않지만 자전거가 움직이고요. 자동차를 찍으면 자동차가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자, 요렇게 이번 시간은 끝났고요.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그림 그리는 기능 자체는 안 중요해요. 거의 안 써요. 뭐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안 씁니다. 실제로 쓰는 분야가 어딘지는 있겠죠. 근데 윈폼에서는 그나마 이렇게 그림이라도 그리는데 WPPF로 넘어가면 그림은 거의 안 그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는. 근데 어쨌든 그림 그리는 기능도 있고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처음에 이걸로 막 별 그리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말 그대로 쓰는 분야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특정 분야겠죠 물론. 그리고 UI는 그림 그려보시면 되고요. 얘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중요한 거는,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보면은 Cbase라는 놈은 뭐 기준으로 만들어 놨지만, 상속받아서 쓰는 애들은 많지만 사용하지는 않고 말 그대로 상속만 받는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제로 폼에 호출되는 놈들은 여기 원사이클이랑 사이클이랑 카인데, 원사이클이랑 사이클은 부모를 상속받아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상속받아서 만들었다. 그것 때문에 카는 조금 더 편하게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조금 더 편하게 만들려면 원사이클을 상속받아서 바퀴 하나 추가해서 사이클 만들고, 사이클에서 몸통 하나 추가해서 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쭉 대물림돼서 내려오면 조금 더 편하게 쓰겠죠. 원래 그런 구조를 따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하나 두 개 여러 개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얘는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얘는 하나 더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드리려고 하나 더 만든 거고.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그 코드에 그려져 있는 부분이랑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클래스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에 익숙해지시면은 조금 더 어려운 코드들을 잘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번 시간까지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뭐 비슷한 내용들이 이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하고 이거 넘어가면은 다시 이제 약간 한쪽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 클래스에 대해서만 약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강의를 만들 거기 때문에, 왜냐면 클래스를 안 다루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무조건 쓰기 때문에, 만약에 자바를 하시려고 해도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요. 임플리먼트 뭐 이런 거 해서 갖다 쓰고 추가해서 쓰게 되는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랑 개념 자체는. 그래서 한번 이번 시간에는 중요한 거 많이 했으니까 저번 시간부터 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은 조금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해를 꼭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시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에 다시 다른 좀 더 쉬운 강의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